매크로라는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15번째 섹션에. 매크로는 뭐냐? 매크로는 이렇게 써요. 마크로라고도 쓰고 매크로 이렇게 하는데, 간단히 작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명령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들의 모임. 근데 프로그램이 막 거창하게 작동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작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히 작성하는 거. 매크로는 엑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아래 한글에도 있어요. 그냥 어느 동작들을 그냥 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코딩이 뭐예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뭐라고 막 작성해요. 이렇게 코딩을 작성할 수도 있고, 마우스나 키보드에 동작을 연결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얘네들의 합계를 구하고요. 얘네들을 자동척이 쭉 훑으면 합계가 쫙 나오겠죠. 보세요. 여기다가 자동합계를 한번 계산해요. 한번 계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체결 하면 전체 합계가 다 나왔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한꺼번에 계산도 돼요. 하여튼 어떻게 하네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을 엑셀한테 기억시켜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따라서 해 라는 거죠. 그게 매크로예요. 커마드 1급에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코딩하는 매크로도 나오지만 2급에서는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만 명령에다 걸어요. 그런데 매크로를 하시려면 저처럼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안 떠 있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 그 다음에 옵션. 여기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잠깐만, 엑셀 2007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엑셀 2007은 오피스 단추라는 걸 클릭해서 옵션이라는 게 이쪽에 있어요. 좀 밀려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리본 메뉴에 개발도구 탭을 표시한다 만다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2007이 이렇게 나와요. 개발도구가 이렇게 나와요. 옵션에 가면 바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2010으로 봅니다. 15로 보니까 메뉴판이 달라요. 자, 2007에서는 파일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개발 도구가 이렇게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제되어 있어요. 파일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가 이렇게 해제되어 있는데 얘만 선택해 주세요. 여기 보기에서 끝난 메뉴가 개발 도구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개발 도구가 열린다. 이렇게 열어놓고 하셔야 돼요. 물론 시험장에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수검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연 적이 없고 개발 도구 열려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시험본부엔 제가 문의를 못 해봤는데 수검자가 그렇게 개발 도구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를 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는 개발 도구가 안 열려 있으니까 열어는 놓으셔야죠. 한 번은. 자, 한번 문제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개별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매크로를 작성해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매크로의 이름은 합계라고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매크로 이름이 합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추를 생성해서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그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 합계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야 된대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라는 얘기죠. 근데 저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말이 있냐면, 중요한 메시지인데, 셀 포인터에 상관없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야만이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서 매크로 명령을 딱 걸었더니만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어떤 단추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 이 단추를 만들었는데 그 단추를 딸깍 클릭했더니 매크로가 작동이 돼. 근데 제가 여기다 선택해 놓고 나서 단추를 클릭했더니 매크로가 이상하게 작동돼. 그럼 틀린 거다.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 특별히 딴 거 안 건드려 놓으면 되니까는. 자, 중요한 거는 매크로의 이름이 합계면 글자 내용도 합계예요. 이건 변동된 적 없습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이 평균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글자도 평균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요. 매크로의 이름이 서식이야. 그러면 그 글자 입력하는 것도 서식이야. 만약에 매크로의 이름이 안녕이면 거기다 글자를 쓸 때 안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변동사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똑같이 가요. 그런데 글자를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글자 입력하라는 말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글자 입력하라는 말이 없는데 굳이 거기다 입력하면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만약 이 문제를 계산할 때, 합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합계 명령을 걸죠. 자, 1 써볼까요? 저기다 1 F 네 번째 셀로 이동을 해서, 그렇죠? 일단 이 셀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뭐 하죠? 합계를 계산하겠죠. 합계를 계산. 어떻게 합계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기 합계를 계산하는데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합계 기능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동 합계 기능을 이용하라 그러는데, 요거다 클릭하고 는 썸 가로 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는 이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셀을 다 이렇게 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는 이거 더하기 저거 더하기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합계는 되잖아. 근데 자동 합계 기능은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수식에 가서 시그마 기호 누르라는 얘기예요. 오? 는 썸이 떴네?
는썸이 떴네? 이렇게 엔터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는썸 쓰고 이렇게 블럭 잡아도 되겠네. 그렇잖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여기다 클릭하고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띡 눌러주면 썸 함수에서 계산이 됐죠. 그렇죠? 세 번째 할 일은 뭐죠? 자동 채우기 해야죠. 자동 채우기 기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드래그 하든지 더블 클릭하면 촥 계산이 됐죠? 요대로 두셔도 되고 요 밑에다 클릭해 놓으셔도 되죠? 하여튼 간에 이걸 계산하기 위한 순서가 이거예요. 이 순서를 엑셀한테 알려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 계산해봐. 그럼 얘가 착 계산할 거다 이거지. 매번 내가 이거 안 하고. 자, 지울게요.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대로 설정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여기다 클릭해 놓지는 마세요. 다른 데 일단 놓으세요. 다른 데 앞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왜냐면 일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놓고 시작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다른 데 놓고 해요. 아무 데나 놓고. 개발 도구에 와서 여기 보면은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란 항목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가시면 양식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우리가 안 써요. 양식 컨트롤만 씁니다. 양식 컨트롤. 그것도 우리 시험에는 첫 번째 있는 단추 양식만 쓰라고 돼 있어요. 단추만. 그럼 단추는 뭐고, 콤보 상자는 뭐고, 확인란은 뭐고, 여기 보니까 스핀 단추, 뭐 목록 상자, 뭐 옵션 단추, 뭐 이런 말들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력을 선택하세요, 뭐 성별을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죠. 그게 동그란 단추 요겁니다. 이게 옵션 단추라고 되는 거고.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체크박스 있죠? 귀하의 취미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확인란 체크예요.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나 이런 거를 크게 작게 누를 때 위아래 화살표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게 그 네 번째 있는 스핀 단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이 양식 단추. 단추는 뭐냐면, 단추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기록을 쭉 하죠. 아이디가 뭐고 이름이 뭐고 하고 마지막에 가입 버튼 누르면 그 내용이 전달되잖아요. 그런 명령을 전달할 때 쓰는 게 단추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명령이 아니고 뭐를 변동하는 기능이고, 요거는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단추. 얘를 어딘가에다 그리래요. 이렇게 어디다 그리래. 근데 어디다 그리라고 써있냐면은 문제지에 써있죠.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하는데, 요 단추를 B의 14번째가 어디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C 15번째 여기다 그리래요. 여기. 그럼 보세요. 먼저 그리는 거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단추를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그리면 안 돼요. 대충 그리면 이거 뭐다? 틀린 거로 감점 처리해 버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 딱 맞춰서 그려야 돼요. 맞춰서 그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Alt키 누르고 그리면 정확하게 그려져요. 한번 해보세요. 삽입, 양식 컨트롤 해서 요거를 Alt키 눌러서 그리면요, 요 셀의 크기만큼 떡 끊어지면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취소 눌러보세요. 딱 정확히 그려졌어요? 정확히 그려졌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클릭하면 합계가 쫙 나오게 하라는 얘기지. 이 글자는 이렇게 쓰면 되냐, 합계라고 쓰면 고쳐져요. 고쳐지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걸 그릴 때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그리는 걸 못 그리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그리고자 하는 곳에다 미리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로 Alt키를 안 누르더라도 대략 비슷하게는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Alt키 눌러서 그리면 떡떡떡떡 끊어주면서 셀 단위로 그려지니까 좋죠. 또 요거는 뭐 이따가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예.
대략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리는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블록을 잡아놓고 시작해도 되죠.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그릴 거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 클릭해놓고 뭐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다 놓고 해도 되고 블록을 잡아놔도 되고. 자, 삽입, 단추,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진다 그랬고요. 자, 이제는 주의사항,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해야 돼요.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거예요. 아까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정해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매크로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지금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새로 만들기 아닙니다. 기록 점점점. 자, 요거 눌러볼 겁니다. 합계라는 매크로를 여기서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안 쓰고 그냥 기록 버튼 눌러도 되는데 안 눌려지죠. 그렇죠? 아무거나 써도 기록은 눌려지는데 가서 얘를 고쳐야 되거든요. 고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좋다? 처음부터 거기다 합계라고 쓰고 여기다 합계라고 쓰고 기록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합계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기록할 거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예, 이 책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 누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이 휠 울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 메뉴판을 클릭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메뉴판에 있는 알맹이를 클릭하면 그건 기록이 돼요. 제가 이제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글자를 써볼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셀로 온다 그랬죠? 여기 왔잖아요. 지금 기록 중에 있어요. 기록 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겠죠? 그럼 얘네들 합계가 구해진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엔터 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치기를 쭉 훑겠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뭐 밑에다 클릭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럼 더 이상 할 건 없잖아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야 돼요. 컷 명령 걸어야죠. 매크로 끝났어요. 매크로 끝났다고. 자, 보세요. 요거. 얘 지우고요. 얘 지우고. 여기 있죠, 요거. 저는 6번으로 되는데 여러분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얘 눌러보세요. 얘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나. 자, 이제는 제가 여기 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고 자동 채우기 안 해도 요 단추만 클릭하면 촥 답이 나와, 이제는. 그런데 이제 요 이름을 고쳐줘야죠. 이름을 고쳐줘야지.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릭하면 어떻게 돼? 클릭하면 합계가 나오니까 안 되고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띄면 옵션이 뜨니까 그리고 클릭하고 합계라고 쓰세요. 이렇게. 엔터 치지 말고 다른 데 클릭하면 끝납니다. 이제는 합계라는 글자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얘를 클릭하면은 합계가 척 답이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이제 매크로를 만드시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다 글자를 뭔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쓰면 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상하다 가서 봤더니 이미 매크로가 기록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기록이 명령이 들어가 있으면 매크로를 지정하더라도 기록 버튼이 안 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록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합계 매크로 만들었잖아요. 얘를 누르면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가 안 나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지우고 얘를 다시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매크로를 이 도형을 단추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합계란 매크로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되잖아요. 또 쓰려고 해도 못 써요. 기록이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이 단추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미 합계란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새로 기록을 못합니다. 새로 기록은 못해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매크로라고 하는 명령을 누를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매크로 대화 상자입니다. 얘를 눌러서 기존에 만들어진 합계란 매크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 얘를 편집 누르시면 안 돼요. 얘를 편집을 누르시면 보세요. 얘를 편집 버튼 누르면 이게 우리가 지금 명령 걸었던 매크로 내용이에요. 아까 뭐라고 썼었죠, 제가요? 자, 여기다 제가 한번 블럭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썼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 네 번째 셀로 가라.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 Range F4 Select. Active Cell Formula 해서 sum 해서 명령 걸었어요. 왼쪽에 4개 거 계산했어요. 그래서 계산한 거를 가지고 또 자동 체크를 했어요. 자동 체크했더니 아까 여기 셀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었죠. 그렇죠? 선택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어디까지 가 있어라. 아래줄 선택했었죠? 그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메모장으로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느 셀을 선택해라. 자, 어느 셀을 선택해라? F 네 번째 셀을 선택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왼쪽에 있는 자동 합계를 계산했다. 그러면 다시 얘가 계산하고 나면 내려갔잖아요. 다시 올라가야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자동 합계 계산했죠? 내려갔잖아요. 올라갔죠? F 네 번째 셀 다시 선택했죠? 그 자동 채우기 명령 걸었죠? 자동 채우기 명령 걸었잖아요. 오토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F 네 번째부터 F 12번째까지 선택이 됐죠? 다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래를 클릭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13번째 선택했죠? 여기까지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우스로 동작 취한 게 요 순서대로 작동이 된 거야. 기억이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고치잖아요. 이거 못 고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매크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이 매크로를 삭제하고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기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요 매크로 지정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고 삭제해 버리세요. 다 선택하세요.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매크로 만들어야지 뭐. 이 단추하고는 무관해요. 얘를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기능이지만 이거 만들고 나서 자동으로 매크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매크로는 매크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매크로 따로 만들고, 자, 순서 매크로 만들기 하고 나서 그 매크로 만든 거를 매크로 만든 것을 단추나 도형에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단추를 만들어 가면서 매크로를 연결했죠? 그게 한 1초 빨라. 근데 중간에 틀리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야. 매크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 순서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개발 도구에 가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얘를 먼저 누른다고. 매크로 기록을 먼저 누를 거라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 합계.
확인. 그러면 지금 기록 중에 있는 거죠? 기록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계산하고자 하는 셀로 가야죠? 가야죠? 그리고 뭐 합니까?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를 거죠? 자동합계 누를 거죠? 엔터 치고 다시 가서 자동 채우기 해줘야죠?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요대로 두셔도 돼요. 다른 데를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 밑에를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셔도 되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록 중지 눌러야 돼. 기록 중지. 자, 자 0번째 개발도에 가서 뭐를 했다? 우리가 매크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된다는 거. 기록 중지를 눌러야 된다는 거.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단추는 나중에 그리셔도 돼. 상관없어요. 우리 책 2번 문제는 뭐냐면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도형. 이 도형을 그려가지고 도형에다가 합계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단추를 그려서 단추가 합계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시 보세요. 얘 지울게요. 다시 매크로 다시 만들러 갈 겁니다. 매크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를 겁니다. 중간에 매크로가 지금 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대로 됐지만 망쳤다고 생각하고 매크로 다시 만들 거예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합계라고 쓸 거죠. 합계? 합계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야지. 아까 망쳤으니까 확인 누를 겁니다. 그러면 망친 거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바꿔야죠. 바꿔야지. 예. 그러면 기록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까 중복된 게 없으면 자동으로 그냥 기록으로 들어갈 텐데 있네요. 뒤바꿀 겁니까? 예, 그랬거든요. 기록 들어갔어요. 그럼 뭐로 해야 된다? 계산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를 클릭해도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지막은 기록 중지 눌러야죠? 끝.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일이 기록 중지 다 했으니까 이 도형을 클릭하면 얘가 나타나게끔 해야 되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일로 나타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단추를 연결하든지 도형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은 나중에 그려도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그려도 되는 거야. 책에 이걸 먼저 그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름은 편리한 건 있지만 틀렸을 때 망한다고. 자, 그러면 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눌러서 그렸죠. 이미 합계는 만들어 놨잖아. 연결만 하면 되지. 아까는 안 만들었으니까 기록 버튼 눌러서 만들어 나가는 거였죠. 이제는 만들어 놨으니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떻게 알아? 합계로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이제는 이 단추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겠지. 자, 보세요. 얘를 얘 누르는 순간 합계가 예. 그럼 이걸 지우는 매크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가서 블럭 잡고 지운다. 마지막 클릭한다. 이런 매크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합계 계산하고 나서 지저분하니까 지우는 매크로 만들어서 그럼 누르면 얘가 싹 또 지워질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매크로가 뭐라고요? 키보드나 마우스의 동작을 여러 동작을 연결시켜서 작업하는 게 매크로예요. 자, 선생님 엑셀 실행하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파일에 가서 저 하단에 있는 옵션 찾으셨어요? 옵션? 자,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중에 개발 도구를 선택해줘야 된다는 거는 어차피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대로 연습하시면 되고, 시험장에는 어차피 어떻게 된다? 매크로가 열린, 개발 도구가 열린 상태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갖고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빨갛게 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라? 거기다 셀 음영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고, 이 도형에다가 셀 음영이라는 글자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할 일은 뭐다? 매크로 만들기. 0번째 단계. 자, 매크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셀 음영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죠? 셀 음영을 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을 해야죠. 블럭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어디 있든지 간에 매크로 기록 누르고 나서 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색 채우기에 가서 빨강으로 처리하겠죠. 그럼 색 채우기 빨강 끝났으니까 이제 할 일은 뭐예요? 기록 중지 눌러야지 뭐. 기록 중지 누르면 되자는 거 아니에요? 기록 중지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도형이나 단추에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 문제니까 한번 해보죠 뭐 이대로.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겁니다. 이걸 누를 거예요. 딱 누르면 매크로 이름을 지정해야 되겠죠? 매크로 이름 뭐라고요? 셀 음영. 확인 누를 겁니다. 아, 요거 바로 하기 키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하고 설명에 관한 거는 필기시험에 나와요. 우리 실기에서는 안 물어보니까 요 이름만 정확히 쓰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만. 요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매크로 이름은 셀 음영이라고 문제에서 요구했으니까 확인.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새로 나온 체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체조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할 겁니다. 두 번째 뭐 할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이거야. 그래서 촬영 들어갔거든, 지금.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블럭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홈에 가서 페인트통, 색 채우기 색에 들어가서 표준색에 있는, 문제에 분명히 표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대충 막 내 맘대로 뻘겋고 비싼 거 찍으면 안 돼요. 빨간색을 누릅니다. 요대로 두셔도 되고, 요 다른 데 클릭하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이거는 뭐 옵션이니까. 자, 구분 동작 다 끝났죠? 자, 이제 촬영 중지하셔도 됩니다. 이거죠. 기록 중지. 구분 동작이 뭐였어요? 블럭 잡고 색깔 넣어준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아까는 얘가 지웠으니까 지우고 합계를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데, 얘는 빨간색으로 된 거를 없애놓고, 이 빨간색을 없애놓고, 이렇게 없애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보자고. 빨갛게 됐네. 됐죠? 그렇죠? 그럼 다시 좀 테스트 해보려니까, 다시 홈에 가서 페인트 통을 다시 채우기 없음이나 뭐 노란 거로 칠하더라도 다시 이제 개발 도구에는 매크로에 가서 셀 음영이라는 거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면 저 노랗게 칠해진 게 빨갛게 변해야 되겠죠. 오케이, 된 거죠. 근데 매번 매크로에 가서 이 실행하려니까 귀찮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 합계 단추를 누르면, 요 합계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클릭하면 얘가 빨간색으로 착 변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들라는 얘기지. 근데 책에서는
여기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작업하래요.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기다 블럭을 잡아놨잖아요. 미리 삽입. 블럭 안 잡고 해도 상관없어요. 삽입에 가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여기 사각형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두 번째 있을 거예요. 사각형에 처음엔 직사각형이고요. 두 번째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클릭하고 그냥 그리면 삐뚤빼뚤 그려지니까 Alt키 누르고 그리면 정확하게 셀에 맞춰서 그려진다 그랬죠? 이때 마우스를 먼저 띄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단추 그릴 때는 어땠어요? 단추 그릴 때? 단추를 딱 그리고 나면 매크로를 뭐를 지정할까 하고 뭐라고 했잖아. 근데 단추는 그리고 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럼 뭐로 해야 될까? 여기다가 글자 써야지. 뭐라고 써있는데 셀 음영을 입력하래. 셀 음영이라고 입력하래.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요. 도형을 크게 그려볼게. 자, 이만하게 그려놓고 셀 음영이라고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가 있죠? 엑셀 2007은요. 엑셀 2007은 여러분들 여기도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얘가 중앙에 딱 하니 와요. 알아서 이렇게 딱 알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2010은 얘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왼쪽 위로. 그래서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럼 이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하는 기능이 있거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걸 해줘야 돼. 2007은 자동으로 가운데 들어가는데 2010은 왼쪽 위로 올라가요. 도형의 옵션이, 기능이. 그래서 그대로 얘를 이렇게 놓고 답을 제출하면 뭐가 된다? 감점 처리가 돼요. 감점 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합계 구하는 문제가 5점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 셀 음영 이거 빨갛게 칠하는 게 5점이잖아요. 그 5점이 땡 틀린 거라 처리된다 이거지. 취상 불이행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르면 이 셀 음영이라는 글자를 도형을 누르면 얘가 빨갛게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럼 여기 셀 음영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책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요 문제 1번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서는 항목 셀들을 빨강으로 칠하기잖아요. 그렇죠? 칠하기잖아. 이거를 처리하려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렇죠? 요거를 쓴 거지. 근데 중요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단추를 먼저 그리고 매크로를 지정하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처리했어요. 이 방법이 빨라요. 나쁜 방법이 아니고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중간 과정에서 틀리면 매크로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작성해야 돼요. 안 틀리면 상관이 없어. 안 틀리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연습하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멘붕은 되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이 책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고, 도형, 단추나 도형을 그리고 연결할 거예요. 매크로 연결. 전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책하고는 반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틀리면 매크로를 다시 작성하면 돼요. 전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다시 작성하면 돼요. 작성할 때 매크로가 망쳤다 이거죠. 망쳤다 그러면 매크로 다시 작성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셀 음영을 누르면 매크로가 아까 셀 음영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릭하면 빨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얘를 노랗게 칠해 놓고 나서 셀 음영을 누르면 빨갛게 칠해졌잖아요.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바뀌었어. 알고 봤더니 파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모르고 빨갛게 칠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파랗게 칠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매크로를 다시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놓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고, 자, 순서 잘 보세요. 여기 요대로 얘를 빨강이 아니라 파랑으로 가겠다 연습해 보는 겁니다, 지금. 자, 매크로 기록 눌렀죠? 매크로 이름이 뭐다? 빨강으로 그냥 다시 할게요. 그냥 매크로 이름 빨강으로 할게요. 색깔만 파란색으로 하는 거로 하고, 매크로는 아까 빨강으로 했는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어머, 빨강 있네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아, 정정. 다시 기록 중지. 셀 음영이네. 틀렸네. 죄송합니다. 매크로 기록을 다시 눌러서 셀 음영으로 쓸 거예요. 셀 음영. 그럼 셀 음영이라는 매크로가 아까 빨간색 칠하는 거로 이미 존재했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어머, 있네요 그러지.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면 돼요. 예 하면 된다고. 그리고 블럭 잡고 요 색깔을 파랑으로 바꿔주면 기록 중지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색깔을 빨강으로 칠해 놔 볼게요. 그럼 요 셀 음영 누르면 파랗게 됐잖아요. 자, 이 색깔을 뺐어요. 근데 셀 음영 누르면 파랗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걸 틀리면, 이걸 만약에 빨강으로 다 돌려야 된다 그러면 매크로를 지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죠.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다 지정해야죠. 책대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다가 셀 음영을 선택하면 기록이 돼요? 안 돼요. 못 고친다고, 얘를. 그러니까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와서 셀 음영을 다시 지우고, 얘를 다시 지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다 지정하고, 여기다 셀 음영이라고 쓰고, 기록 눌러서, 확인 눌러서, 다시 블럭 잡아서, 이 색깔을 빨간 거로 바꾸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틀려버리면 힘들다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파란색으로 했던 걸 빨간색으로 고쳐놨는데, 자, 이제 셀 음영 누르면 어떻게 된다? 빨갛게 돌아왔잖아요, 다시. 됐잖아요. 자, 설명이 너무 막 복잡하게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볼게요. 다른 문제를 볼게요. 이 책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단추나 도형을 먼저 그려요. 먼저 그린다고. 이렇게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단출형에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뺄셈을 한다, 뭐 덧셈을 한다, 그럼 이렇게 쓰고 기록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0.1초라도 빠르다고요. 근데 틀릴까봐 연습하다 보면 틀릴까봐. 자, 기출공일로 갈게요. 우리 교재 176쪽을 한번 볼게요. 176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매크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매크로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답안지 파일이, 이 답안지 파일이 일반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새로 만들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그냥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이렇게 저장을 할 때 확장자가 그냥 일반 엑셀이에요. 근데 이 답안지는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안지 문제지 자체를 열 때, 여기 XLSM이라고 써 있거든요. 위에 상단에 XLS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확장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구성,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서 확장자를 숨겨져 있던 거를 빼줘야 돼요. 원래는 숨겨져 있거든요. 이렇게 확장자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얘가 안 보이면 엑셀에서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확장자를 숨긴 거를 빼줘야 되거든.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확장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XLSM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불러올 때 아니 매크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크로를 작성을 못하게 막아놓기도 해요. 그게 매크로 보안 때문에 그래요.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매크로 보안을 눌러보시면 매크로 보안 설정이 4가지가 나오죠. 이것도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자, 매크로 보안에 들어가 설정을 봤는데 이 4가지 중에 아닌 걸 고르시오 라고 해요. 모든 매크로 제외, 디지털 설명된 매크로만 포함, 모든 매크로 포함. 근데 괄호 열고 요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를 집어넣기도 하더라고. 문제지에 보니까. 요 4가지 목록을 외워야 돼요. 왜냐면 엑셀에 어떤 사람이 만든 매크로가 들어왔을 때 그 매크로에 의해서 내 컴퓨터가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들어있는 문서를 열면 방어를 해요. 작동이 안 되게끔. 우리 시험장은 걱정할 일은 없고 알아서 움직이는데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자, 1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액 계산하는 거예요. 자, 수령액 계산인데 계산인 방법이 뭐라고요? 본봉에다가 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공제하는 게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제가 0번째부터 썼는데 0번째 뭐죠? 매크로 기록을 해야죠. 매크로 기록표처럼 눌러고 시작해야지. 그쵸? 그 다음엔 어디죠? F의 4번째 셀로 이동을 해야죠. 그게 어디야? 여기. 세금 계산하기 위한 수령액 계산하기 위한 곳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수령액 계산을 하겠죠? 계산할 거 아닙니까? 방법대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자동 채우기를 하죠. 자동 채우기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 거죠? 기록 중지를 누르는 거죠. 기록 중지를 누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여기다가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기록해야지. 이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대로 한번 해보죠. 뭐.
자, 먼저 여기다 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다 놓고 하세요. 자, 여기 앞에 보면서 같이 하세요. 자, 매크로 기록 누를 겁니다. 매크로 기록 먼저 누를 거예요. 네.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수령액. 그렇죠? 그럼 수령액 쓰시고 확인 누를 겁니다. 방송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드라마 촬영할 때, 자, 5번 장면 촬영 들어갑니다 하고 착 슬레이트 치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럼 이제 지금부터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촬영 들어갔으니까 이제 배우가 움직여야죠. 자, 첫 번째 배우 오세요. 여기 온 거지. 계산해 줘야죠. 눈, 본봉 클릭하고 더하기, 수당 클릭하고 빼기, 그 다음에 세금을 클릭해 주면 되죠. 엔터. 자, 수령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가서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야죠. 다 됐죠. 그렇죠? 이대로 두셔도 되고 다른 데 클릭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대로 두시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색깔이. 이거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 끝났으니까 뭐 해야죠? 기록 중지 눌러야지. 이거 안 누르면 꽝이야. 이것 때문에 망치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이 됐지. 지워놓고 이거를 매크로에 가서 수령액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이 착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매번 여기다 매크로에 가서 수령액 계산해 주세요 라고 누르면 바로 착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이렇게 하려니까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자 이거지. 자,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P14번째부터 P15번째 여기다가 단추를 생성할 거예요. 단추. 자, 개발 도구에 가 있는 삽입 그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여기다 Alt키 눌러서 그리면 잘 그려진다 그랬고요. 이렇게 그려. 얘는 먼저 댐비네. 수령액 선택해주면 되지 뭐. 수령액 선택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 누르면 수령액은 계산되는데 글자를 고쳐야죠. 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글자를 막 이르지 마시고요. 그냥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수령액 쓰시면 지워지면서 써지니까.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줄이 바뀌니까 안 되고 다른 데 클릭하면 끝. 자, 이제는 여기 수령액 지우고 여기 계산된 거 지우고 이 수령액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뿅 하고 계산이 되죠. 자, 두 번째 매크로 한번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테두리 그리는 매크로를 만들래요. 그럼 얘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매크로 기록 단추를 먼저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그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됐으면 뭐 하는 거죠? 얘는 기록 중지할 자동 채우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기록 중지하면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고 거기다가 매크로를 지정하고 이름을 입력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어디 갔어?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라고. 자,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 단추 누르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매크로 이름 서식이래. 그렇죠? 서식 확인. 그럼 이제 기록이 들어갔으니까
테두리를 지정해줄 범위를 설정하겠죠. 테두리를 그릴 범위를 설정하고 테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홈에 가면 글꼴이라는 그룹에 가가 옆에 모든 테두리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테두리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테두리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놓으시면 이대로 두셔도 되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고. 테두리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된다? 개발 도구에 가서 다시 기록 중지 누르면 되죠. 자, 이제 예행 연습 해봤으니까 원래는 테두리가 없는 애인데 테두리를 그리고 싶으시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에 가서 서식이라는 얘를 실행해주면 테두리가 그려지는데 매번 그렇게 그리려니까 귀찮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도형을 그려가지고 누르면 테두리가 그려지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여기다 그릴 거예요. 문제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 여기다 그리라고. 그 문제지도 써 있잖아요. 어느 셀에 그리라고. D14번째부터 D15번째에다가 도형에 가서 어떤 도형을 그리래요? 기본 도형에 있는 이게 뭐야? 빗면? 문제에 써 있어요. 도형에 가서 그래서 도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삽입에 있다는 거지. 삽입. 얘는 안 알려준 거지. 하나는 빼준다 그랬잖아. 삽입에 가서 삽입은 빼줬고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서 이제 빗면 생긴 것도 그렇게 알려줬네. 얘를 Alt키 눌러서 그리면 착착 그려지고. 자, 매크로를 지정하고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 이름을 입력하고 매크로 지정해도 돼요. 자, 매크로 지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오른쪽 누르는데 이렇게 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바로 메뉴가 떠야 되는데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마우스가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 하면 떨려요. 손이. 여러분 마우스를 어떻게 파지하세요? 전 마우스를 딱 움켜잡아요. 이렇게 움켜잡아서 요 손바닥으로 마우스에 이렇게 궁둥이 부분 있잖아요. 툭 튀어나온 부분을 슬며시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힘은 안 주더라도. 근데 하다 보면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면 건들 때 흔들려. 건들 때 이렇게 흔들린다고.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막 떨리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하세요.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시면 아랫줄에 그 윈도우 키하고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하고 오른쪽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 로고 키는 깃발 4개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게 시작 버튼 누르는 거잖아. 시작 버튼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줄 쳐져 있는 아이콘이 있죠.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보면 줄만 쳐져 있는 키가 하나 있잖아요. 걔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키예요. 본래. 이 키보드가 10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림으로만 그려진 키가 3개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 근데 똑같이 생긴 네모 깃발 그림은 시작 버튼 누르는 거예요. 시작 버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그 줄 쳐져 있는 애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쓰는 거. 여기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쓰는 기능. 그냥 오른쪽 누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키보드로 오른쪽 누르셔도 돼요. 물론 마우스로 오른쪽 눌렀을 때하고 키보드로 오른쪽 누를 때하고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지정 눌러서 아까 우리 뭐라고 썼죠? 얘가 서식이니까 서식 매크로 지정하고 하기. 그 다음에 서식 쓰세요. 서식 쓰시면 돼요. 근데 이놈의 서식을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릴 텐데
왼쪽 귀퉁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거를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래요? 이런 얘기는 없죠?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문제에서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만 지금은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하라는 말 없는데 하면 뭐다? 틀린 거야. 5점 감점이 되는 거죠. 5점 감점. 두 개 합쳐서 10점인데 5점짜리 두 개니까 5점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이 서식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있는 단추를 누르면, 도형을 누르면 선이 그려지겠지. 그렇죠? 그려졌잖아요. 자, 두 번째. 기출공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 드릴게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문제. 첫 번째, 0번째를 쓸까요? 자,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그렇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겠죠? 매크로 이름은 뭐라고 입력해야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평균이지.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기록이 됐으니까 뭐죠? 평균을 계산할 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셀이 뭐다? 뒤에 13번째 셀이죠? 13번째 셀로 갔어요.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해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를 해야 옆에를 드래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록 중지를 눌러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추를 그릴 겁니다. 단추를 그린다. 근데 단추를 그리면 이 단추는 뭐를 합니까?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뜨거든요. 예. 이때 매크로를 연결한다. 무슨 매크로를 연결한다?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추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단추의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단추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는 거죠. 뭐라고 입력한다? 평균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입력하는 거겠죠. 그렇죠? 입력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순서를 제가 적어 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겠죠? 아니다. 매크로 기록 누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이 뭐다? 평균이라고 쓰겠죠? 그 확인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평균 계산할 자리로 와서 뭐 수식에 가서 평균을 계산하든지 이렇게 계산하든지 뭐 어떻게 계산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자동차기 훑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다 됐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록 중지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디에다가 책에 보니까는 G3? 여기네. 여기 이 동네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글이 되죠. 뭐를? 단추를 그리라고 써있네. 단추를 어디 삽입에 가서 단추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지정된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연결만 해주면 되죠? 어딘가를 연결하지겠지? 확인 누르겠지. 그 다음에 다시 뭐 오른쪽 버튼 눌렀다 띄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평균으로 글자를 고쳐주면 되죠.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건 안 하고 그냥 바로 입력할 수 있겠네. 평균 입력을 할 수 있겠네. 자, 얘를 좀 옆으로 밀려놔야 되겠네.
여기가 8.38이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단추를 그릴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 있죠, 요거 문제 이거 써 있잖아요. 셀 포인트에 상관없이 항상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발 이거는 건들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건드려 놓으면은 안 돼요. 근데 이걸 누르다가 뭘 하다가 얘를 한번 눌렀나 봐. 근데 반응은 없잖아. 색깔이 바뀐 것 뿐이지. 그래 놓고 이제 천연더스럽게 딴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걸면 여기서 걸었으면 여기 있을 때만 작동이 돼. 여기 있을 때는 안 돼. 어디 있든지 매크로가 작동돼야 되는 거는 요거를 빼야 돼. 이게 절대 참조로 기록한다는 얘기고 요건 상대 참조라는 얘기죠. 예.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매크로 기록을 누를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할 곳으로 가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눌러서 계산하셔도 되고. 자, 자동 체크를 했어요. 얘는 소점이 없었지만 얘는 소점이 있네요. 그렇죠? 자,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 누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추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삽입에 가서 단추를 이렇게 그리고 이때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연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쓴다? 평균이라고 고쳐 쓰면 돼요. 평균이라고 고쳐 쓰면 돼요. 평균을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매크로를 지정할 일도 생겨요. 그럼 매크로 지정하면 되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편집 상태에서는 매크로 지정이 안 먹죠. 반드시 글자가 완성이 되고 나야 여기서 매크로 지정이 되죠. 그러면 평균을 지정하면 돼요. 나중에 지정해도 되고. 근데 순서가 도형은 그리면 이 단추를 그리면 무조건 매크로 지정하라고 나오니까 지정하고 나오시면 되고 글자를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딱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야. 두 번째 매크로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데 어디에? 여기에. 자, 요거를 자 이번에 이제 쉼표를 지정하는 매크로를 작성할 거예요. 첫 번째 할 일, 0번째 할 일,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입력할 겁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다? 쉼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쉼표 기능을 지정할 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셀이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죠. 여기. 얘가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쉼표 기능을 지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기록 중지를 누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도형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린 데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쉼표라고 쓰고 쉼표를 지정할 셀로 이동을 해서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 주겠죠. 그렇죠? 쉼표 스타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끝났잖아요. 그 기록 중지를 누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 육각형을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육각형을 여기다 이제 그릴 건데 여기다 글자를 쓰라고 돼 있나요? 예, 글자 쓰고 가로 세로 가운데 하래네요. 그러면 쉼표라고 쓰고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주면 되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고
이때 쉼표를 지정하면 되죠. 아, 순서가 약간 다르네. 여기가 도형을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쉼표 입력을 하겠죠. 그렇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죠. 도형은 글자를 먼저 쓸 수가 있으니까 글자를 쓰고 매크로 지정하면 되고, 단추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연결하고 글자를 쓰면 편하고. 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쉼표가 아닌 일반으로 돼 있었는데 쉼표를 클릭하면 딱 돼요. 여기까지는 됐어. 문제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명령을 다시 걸면 평균이 이따구로 나와.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쉼표가 걸려있는 값을 평균을 매기면 얘도 쉼표가 적용이 돼요. 그 얘를 자동 채우기 했으니까 소점 이하도 사라지면서 똑같이 그렇게 찍혀버리는 거지.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 틀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를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글자를 쓰고 매크로 지정하면 되고, 단추를 그리면 매크로를 연결해주고 도형을 글자를 입력하면 되고. 그거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쉼표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를 다시 쉼표라고 쓰면 돼. 쉼표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 뭐라? 기존에 있다 너 지우고 다시 쓸래? 예, 그러면 지워지면서 다시 쓰는 거고.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쉼표를 지정하려고 가면 기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글자를 쓰면 기록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매크로를 이름을 곧 유지하면서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 와서 지우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틀리면. 안 틀리면 괜찮은데. 예.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여기에 또 하나 좀 볼게요. 아까 우리 단추를 그렸죠. 단추를 그리면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메시지가 뜨죠.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삽입에 가서 단추를 그리면 무조건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단추는 용도가 뭐냐면 매크로를 지정하는 기능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도형은 자 보세요. 여기다가 도형을 그린잖아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얘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도형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매크로도 지정해 줄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뭐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게 한다든지, 얘를 클릭하면 어느 셀로 가라고 하든지, 얘를 클릭하면 여기로 가게끔 한다든지, 얘를 클릭하면 어느 시트로 가게끔, 일로 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셀 여기 셀이잖아요. 셀 여기다가 만약에 네이버 각이라고 썼어. 그래서 이 셀을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하이퍼링크라 그랬잖아요. 셀에도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www.naver.com을 쓰면 이를 클릭하면 슝 하고 네이버가 열려요. 하이퍼링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셀은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실기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필기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하나 메모하세요. 예. 단추는 매크로만 지정하는 거고요.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 하이퍼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연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도형이 좀 기능이 다양하죠? 이런 것 저런 거 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이 나옵니다. 두 문항. 첫 번째는 대부분이 계산 작업. 두 번째는 서식 지정.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단추 그리는 거, 단추 그리기하고 도형 그리기하고 꼭 하나씩 내요. 첫 번째 단추 그리기가 나올지 도형 그리기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단추 그리는 문제하고 도형 그리는 문제하고 하나씩 나오고, 계산 작업하는 거. 아까 뭐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합계를 계산하시오, 뭐 뺄셈 덧셈을 하시오, 뭐 이 정도예요. 커먼 1급에는 계산 작업 명령이 뭐냐면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매크로 문제 나와요. 1급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VLOOKUP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 매크로를 떠나서 VLOOKUP 할 줄 모르면 꽝 되는 거지 뭐. 근데 우리 2급에는 그런 매크로 자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낸다. 그리고 서식 지정에는 어떤 거 했었죠? 아까 뭐 테두리선 그리는 거, 뭐 빨갛게 칠하는 거, 뭐 아니면 쉼표 스타일 지정하는 거, 뭐 그런 정도로만 낸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간단히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간단한 작성, 아주 단출한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